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건수 사법연관을 보니까요 1, 2, 3심 다 합쳐서 약 150만 건이 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판결을 짚어보고 법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신민영의 판결로 보는 세상.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신민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신 변호사가 주목한 판결 뭡니까? 네, 첫 코너를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청취자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뭘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글쎄요, 이 불법 촬영 범죄 이런 거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네, 요새 뭐 언론에 많이 네. 나오고 하니까 좀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네, 본인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마 한두 번쯤은 뭐 주변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아, 그러네요. 음주운전 친척 중에 한 명은 있죠. 네, 뭐 친구 중에도 있고요. 많습니다. 네. 뭐 최근 경찰이 그 통계 연보를 발간을 했는데요. 2016년 한 해만 해도 20만 건, 한 해에 20만 건이 적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2,700만이니까 네. 약 140명에 한 명꼴. 그러니까 아침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 140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만원 지하철 안에 그 해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한 지하철 사람씩은 한 있는 칸에 겁니다. 한 명은 있다는 네, 거네요. 한 명은 반드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 범죄네요. 네, 뭐 뭐 범죄, 되나? 네, 범죄 이런 얘기 좀 붙이는 그렇지만 좀 그렇긴 국민 한데. 범죄라고 불러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된 판결을 짚어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오늘은 한번 뭐 간략하게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판결이죠? 청취자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운전직 공무원인 A 씨가 네.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이제 그 배우자가 배가 아프다 하니까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적발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뭐 판사도 하고 좀 변호사 하면서 이 걸리면 항상 누가 아프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긴 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로 새벽에 배우자가 네.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사다가 이때 적발됐던 사건이었잖아요, 경찰한테. 네, 뭐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사건은 A 씨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냐 마냐 이게 쟁점은 사건은 아니었어요. 됐었죠. 네, 처벌은 됐고 다만 A 씨가 이제 이 사건에서 요청했던 거는 하필이면 이 분이 그 운전직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래서 이 사건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실직하게 되니까 음주운전 그 면허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만큼은 취소하지 말아달라. 내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계까지 잃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판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 경우에 A 씨의 이제 그렇죠. 생계까지 끊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은 겁니다. 네, 예. 다만 그렇게 면허를 박탈하는 거, 운전직 공무원한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문자 주셔도 되고요. 자, 이 사건 1, 2심에서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1, 2심에서는 이제 A 씨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1, 2심의 판단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A 씨는 이제 술을 마시고 전날 밤 10시까지 마시다 귀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집에서 잠을 잘 자다가 네. 갑자기 이제 배우자 부인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니까 인근 편의점에 약을 사러 가려고 나갔는데 집을 나선 게 이제 4시쯤에 나서게 된 겁니다. 4시쯤에요. 한 6시간 동안 잘 자고 잤죠. 나간 거죠. 그리고 또 A 씨가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냐? 그럼 그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이전에는 2번이나 모범 공무원 표창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심은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A 씨의 면허를 취소해서 생계까지 곤란하는 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면허는 살려줘라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샵 8001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거는 1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근데 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과가 뒤집혔고 이야, A 씨 면허는 취소됐고 대법원이 냉정하네요. 네, 뭐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죠? 1벌 100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숙연해지는데요. 네. 1벌 100개요. 네. 뭐 그 대법원의 뭐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 법원 판결에서 일반 예방적 효과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일반 예방적 효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 살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경우에는 분명히 처벌이 되니까 다 법을 준수하고 따르시오. 이거를 이 효과를 추구하겠다라고 판결에서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자, 이런 판결이 처음입니까? 이게 이런 판결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이런 판결 처음이 아니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판결에서 이제 소개했던 과거 판례들이 쭉 있었는데 뭐 그동안 뉴스에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밤동안 마시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뭐 음주 단속 걸린 경우 있잖아요. 예. 이 경우도 봐주지 않고 처벌한다는 판례가 그동안 있어 왔고, 예. 또 음주운전으로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분들이 또 이렇게 그 음주운전 면허 취소하지 말아달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법원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판결은 두 사례 모두 다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이번 판결이 결국은 대법원의 의지 같아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통념, 이런 거,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소식이 연예인 음주운전 소식이에요. 최근에도 좀 몇 명 있죠. 얘기도 되는 뭐 안재욱 씨, 뭐 손승원 씨, 또 김병옥 씨까지 문제가 됐는데, 김병옥 씨는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김병옥 씨 다들 잘 아시죠? 인상파 배우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단발머리 맞아요. 전도사로 나왔을 때, 니나 잘하세요. 네, 그때 두부 이렇게 뭐 드시는 씬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분이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대리 불러서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는데 주차만 본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음주운전 되기는 하죠. 처벌되긴 하죠. 네,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장소 불문하고 처벌되는 게 현행 법이고요. 보통 이제 대리운전을 단속 피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최종 그 어떠한 순간에도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법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제가 글들을 몇 개를 봤어요.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안 해주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경우를 봐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서울에 있는 몇몇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가 정말 심각한 동네에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리 기사님들이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운전한 시간보다 주차할 자리 찾아서 몇 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경우 이제 분쟁이 많은데, 뭐 양쪽 입장이야 다 이해가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을 마신 이상 어떠한 순간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뭐 바지가랑이를 붙들고라도 주차를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 법이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게 우리의 가장 상급 법원,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죠.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봐주지 않겠다는 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라는 것,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요. 자, 신민영의 판결로 보는 세상 재밌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저도 가끔 들으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신민영의 판결로 보는 세상,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많이 왔어요. 8528번님은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소개해 주세요. 3462번. 이 사건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설마 봐주겠지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확실하게 판결해야 평등하죠.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8200번님은요.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판결은 환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허 취소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 3161번. 정황을 보면 면허 취소 처리하기에는 안타깝네요. 그렇죠. 개인이 음주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내 장치가 기본 옵션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이 차 이제 곧 팔겠죠. 이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살짝 말씀드리면 이 음주 단속 장치가 소모품입니다. 관리가 쉽지 않아서 아마 개인 차량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법의 속사를 함께 들여다봤으면 하는데요. 신 변호사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 변호사는 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지, 아침마다 입고 나오는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바지다. 네. 무슨 뜻이죠? 이따가 코너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률가, 네. 우리 변호사나 뭐 판검사, 이 법률가는 뭐죠? 바지로 경제 활동을 하니까 바지 사장? 아니야. 썰렁한데요. 네,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지에 있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지에 있는 고무줄. 네. 그래요. 저는 알듯 말듯한데 법은 바지고 우리는 고무줄 같은 인간이다. 네. 예. 저도 고무줄 같은 인간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청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운전이 뭘까요? 운전을 뭐 차로 움직이는 것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운전 같은 거를 좀 정의를 한번 뭐 우리 심영 변호사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예. 뭐 이제 운전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뭐 운전이지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운전이 과연 어디까지냐를 두고 제법 치열하게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봤을 때는 야, 참 변호사들 진짜 할 일 없다. 정말 쓸데없는 거 들고 자기가 맞다, 누가 틀렸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얘기 들어보시면 제법 중요한 문제였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한번 해보죠. 네. 벨트를 매고 운전대를 잡고 시속 70km 밟으면 누가 봐도 이건 운전이게 분명을 하죠. 예. 하지만 오토바이를 잡고 오토바이를 타고는 시동을 켜지 않고 언덕에서 그냥 스르르 굴러가면 이건 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우고 있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법률가는 왜 중요한지 알죠? 이분이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이게 음주운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전이 아니라면 이제 음주운전이 아니서 처벌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운전직 공무원이었다 라고 하면 좀 전에 3부에서 말했던 이게 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계가 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법원의 판단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죠? 법원은? 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잡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시동을 끈 채 언덕에서 그 타력 주행이라 그러죠. 타력 주행. 네, 언덕에서 그냥 내려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유는 운전이 되려면 적어도 시동 정도는 걸어줘야 된다. 그냥 굴러온 거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 들고 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건 운전으로 운행이라 보긴 어렵다라는 게 법원 견해인데 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오토바이에 앉았으면 그냥 처벌해야지 이걸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찌됐든 법에는 운전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돼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대로 처벌할 거면 법을 만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뭐 나쁜 놈 다 처형 그리고 네티즌들이 투표해가지고 처형 여부 결정 이러면 되는 거지 법이 의미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법원 견해처럼 아니면 법원의 판례처럼 시동을 걸어야지만 운전이 맞다, 운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동만 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른 사안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핸드브레이크가 풀렸는지 차가 굴러가갖고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서도 법원은 이건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제가 한번 시청자 또 청취자분 또 일반 국민들의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아예 술 마시고 시동 건 후에 엑셀 밟을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법을 또 운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촘촘하게 술 마시고 뭐 엑셀까지 밟아야 처벌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국민들이 법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알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 수암,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워리워리 세프리카. 저랑 나이가 비슷한가요? 이거 대충 연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애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애를 부르다가 이제 가서 김수한무 거북이가 딱 빠졌다고 그 얘기하면서 결국 애가 죽잖아요. 이름 부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법을 알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명확하고 간명하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인데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가 있죠?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까 박준희 씨도 의견 주셨지만 운전 대신에 시동 걸고 엑셀 밟는 것까지를 처벌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은 당장 저만 생각나는 것만 해도 술 마시면 오토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다 넣으면 그냥 가잖아요. 엑셀 안 밟아도. 가죠. 그냥 갑니다. 20km 정도로 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운전 안 했다.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꼼꼼하고 촘촘하게 법조문을 만들 수가 없다. 네, 이게 맞습니다. 신민영 변호사님의 의견이시네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처음에 법이 바지라고 했던 부분, 또 변호사는 고무줄이라고 했던 부분, 법률가는 그거 답을 좀 해주세요. 바지가 어떻습니까? 바지요? 박지훈 씨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적당한 바지 입으셨는데 그렇죠. 전 적당한 거 입고 있죠. 너무 촘촘하고 꽉 끼면 입을 수가 없고 입어도 입은 게 오히려 더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힘들 수 있지요. 숨도 못 쉬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흘러내려가고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느 정도 헐렁하게 만들어 놓고 현실과의 이런 차이, 간극은 고무줄 역할을 하는 변호사 아니면 법률가들이 이렇게 있어서 현실과 간극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바지고 약간 헐렁한데 변호사들이 아니면 법률가들이 고무줄이 돼서 그 크기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현실의 신체 사이즈와 이렇게 옷이 맞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역할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보니까 참 대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자, 법 이야기도 알고 보면 재밌죠. 함께해 주신 심영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